오늘도 기알기쌤이 강의하시는 면접 자료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토목시공기술사 면접. 이걸 준비하시는 당신을 위한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철근이랑 콘크리트 관계, 또 구조물 파괴 시점에 대한 핵심 질문이랑 모범 답안,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실제 면접처럼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죠. 네, 이게 단순히 재료 특성만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그 구조물의 안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기술사로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걸 평가하는 아주 핵심적인 질문들이죠. 답변 하나하나가 그 실무 능력, 전문 지식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럼 바로 한번 면접 시뮬레이션 형식으로 핵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성질이 서로 다른 건설 재료인데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구조물의 파괴 시점을 기준으로 철근이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 응력에 도달하는 것이 맞는지 그 이유를 포함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를 함께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상호 보완적인 특성 때문입니다. 첫째,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강하고 철근은 인장력에 강합니다. 그래서 두 재료를 결합하면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구조적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두 재료의 열 팽창 계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로 인한 내부 응력 발생과 균열을 최소화합니다. 셋째, 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을 감싸서 부식을 방지하고요. 또 화재 시에는 철근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막아 내화 성능을 확보합니다. 다음으로 파괴 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조물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먼저 허용 응력, 즉 항복 강도에 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연성 파괴를 유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네, 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연성 파괴는 파괴 전에 구조물의 큰 변형이라든지 균열 같은 그런 명확한 사전 징후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위험을 미리 인지하고 대피하거나 또는 보강 조치를 취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콘크리트가 먼저 파괴되는 취성 파괴는 사전 경고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예측이 어렵고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시에는 철근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즉 최대 철근비를 제한하고 최소 철근비 이상을 확보하여 하중이 증가했을 때 철근이 먼저 항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연성 파괴를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설계 기준에서는 단면의 인장 변형률이 어떤 특정 값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인장 측 철근량을 제한하는 최대 철근비 규정을 두고요. 또 반대로 취성적인 파괴를 막기 위해서 최소 철근량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즉, 철근비를 이 범위 내에서 설계해서 하중이 작용할 때 철근이 충분히 늘어나면서 항복하고 그 이후에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에 이르도록 단면의 연속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술사로서 이런 구조물 안전 확보와 관련해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사는 공공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성 파괴와 같은 이런 안전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공 과정에서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서 설계 의도가 실제 구조물에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극한 상황에서도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네, 답변 내용 자체는 아주 명확하고 논리적이네요. 근데 이 답변이 면접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그냥 정답을 말하는 거, 그거 이상이 중요할 텐데요. 그렇죠. 이 답변은 그냥 지식을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왜 그래야 하는지에 답하고 있어요. 특히 그 철근 콘크리트 병용 이유 설명할 때요. 단순히 압축력, 인장력 보완 이게 아니라 열 팽창 계수 유사성, 그리고 철근 보호 기능까지 언급했잖아요. 이게 이제 재료에 대한 깊은 이해, 다시 말해 전문 지식을 보여주는 거죠. 연성 파괴랑 취성 파괴를 비교하면서 이게 안전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는 부분도 꽤 인상 깊었어요. 이게 바로 실무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거랑 연결되는 거겠죠? 정확합니다. 그 파괴 메커니즘 설명하면서 사전 징후라든가 대피 시간 확보 같은 실질적인 결과랑 연결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이론을 실제 안전 문제 해결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응용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이거든요. 면접관은 이런 논리적인 연결고리를 보면서 수험생의 실무 역량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추가 질문으로 나왔던 그 설계 방안이나 기술사의 책임감에 대한 답변은 어땠나요? 설계 방안 질문에 최대 최소 철근비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딱 언급한 건 전문성을 보여주는 좋은 답변이고요. 마지막 책임감 질문에서는 공공의 안전, 설계와 시공의 연계, 극한 상황 대비 이런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 기술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감, 이걸 명확하게 보여줬죠. 네. 그냥 뭐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이런 추상적인 대답보다는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면접에서는 내가 뭘 아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왜 중요하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기술사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답변 하나하나가 어떻게 실무 능력, 전문 지식, 그걸 스스로 생각하면서 답변을 구성하는 연습, 그게 필요합니다. 네.